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지금 온 국민의 이목이 동해안 쪽에 쏠려 있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항 영일면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후 주식시장에 석유랑 가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들은 온통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만 보면 우리나라가 곧 에너지 자립국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학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급한 기대 혹은 과도한 비관 모두 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진짜 영일면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개발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려 합니다. 일단 해저에 석유나 가스가 모인 곳은 다른 지형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뚜껑이 덮인 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석유나 가스가 지류된 곳이 마치 뚜껑이 덮인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이 석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게 공룡이 죽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닷속에 있는 해조나 플랑크톤 혹은 물고기 같은 그런 유기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물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근원암이라는 겁니다. 이 근원암에서 이제 땅속에서 엄청난 온도 혹은 압력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은 이 근원암에 있는 석유, 가스 같은 그런 탄화수소 물질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이동을 하다가 여기 있는 구멍이 뻥뻥뻥 뚫린 이것들, 이게 바로 돌입니다. 이 돌 속에 있는 구멍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저류암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스펀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이 이 구멍, 공극이라고 부르는 것에 스며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석유나 가스는 모두 물보다 가벼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저류암 구멍 속에 있던 물질들도 점점 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둬주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덮개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원암, 그리고 저류암, 그리고 덮개암 이런 형태로 구성된 지형이 바로 바닷속에 이제 석유나 가스가 가둬지는 지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속에 이런 지형이 있는지는 사실 파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닷속은 일단 물리적으로 땅을 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추라는 작업을 통해서 땅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이제 기계들을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 시추를 하나 하는데 최소 수백억 원, 최대한 1,000억 원 이상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스를 탐사할 때는 땅을 파지 않고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닷속으로 이 탄성파라는 거를 쏘는 거라고 합니다. 이 탄성파 탐사라는 게 뭐냐? 일단 이 배에서 인공적으로 파동을 쏘는 겁니다. 이게 지진하고 비슷한 그런 파동을 쏘는 건데 이 파동을 쏴서 이 바닥 쪽에서 반사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사되는 파동들을 모아가지고 그 파동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땅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초음파 검사 같은 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에 초음파를 쏴가지고 반사되는 음파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몸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이렇게 파동을 쏴서 이제 반사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땅 속에 어떤 식으로 밀도가 되어 있는지를 찾고 그 속에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일에 정부가 밝힌 게 이런 식으로 탐상파 탐사를 한 결과 영일만 앞바다 쪽에서 대규모로 에너지가 담긴 그런 지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동해 심해 쪽에 물리 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석유나 가스가 담긴 그런 특성이 가진 구조를 찾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석을 의뢰한 결과 약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 기준 경제적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5배에 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450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40억 배럴 정도가 진짜로 땅 안에 매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제적 가치는 약 2,000조 원을 훌쩍 넘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석유는 약 4년, 천연가스는 약 29년에서 한 3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으면 한국이 조만간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도 자체 생산해서 쓸 수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저희가 학계 이야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이번 영상을 위해서 에너지자원공학 분야의 교수 7명을 취재를 했는데요. 하나같이 지금은 뭔가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실제로 땅을 파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크게 보면은 물리 탐사, 그리고 탐사 시추, 그리고 상업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친 게 바로 이 첫 번째 단계 물리 탐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개발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물리적인 탐사, 그러니까 실제로 보지 않고 물리적으로 그냥 한 탐사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탐사 시추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비로소 땅을 파서 실제로 석유하고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말을 했죠. 이거는 땅속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직접 파서 확인하는 그런 탐사 시추 단계를 승인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사 시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저에 이렇게 시추공,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 같은 걸 박아가지고 이 안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치 사람 몸에 이제 내시경을 넣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안에 이제 석유나 가스가 이제 구멍 속에 담겨 있는 저류함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안에 석유나 가스가 실제로 얼마나 담겨 있는지, 또 채취는 얼마나 용이한지, 또 주변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야만 비로소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상업 개발에 나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600m 이제 깊이 밑에 있는 곳을 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심해로 가면 갈수록 시추공을 뚫는데 가격이 엄청 더 많이 듭니다. 이게 통상 몇백억 원 정도 드는데 이 심해에 뚫는 시추공은 하나에 최소 1,000억 원 이상 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저렴한 가격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탐사 시추 과정에는 약 5천억 원 정도 그 이상의 비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는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서 실제 석유가스전이 발견될 가능성을 약 2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그러면 약 80%의 확률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는 이게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왜 5천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추를 하냐라는 그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거는 이 20%의 확률에도 시추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 정확한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속에 석유나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곱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가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석유가 있을 확률이고 두 번째는 석유가 잘 채취될 확률, 이렇게 2가지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50%로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은 이 2가지를 통한 석유 탐사 개발 이제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50 곱하기 50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변수를 가지고서 시추에 성공할 확률은 약 25%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되게 심플한 가정이고요. 실제로는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변수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한다고 하죠. 예컨대 이 각각의 확률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보면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 70%, 6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다 곱해보면은 확률이 0.257, 그러니까 25.7%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확률은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20%의 성공 확률만 놓고 봤을 때 시추를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탐사 시추를 할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성공률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남미에 있는 세계 최대 21세기 세계 최대 광구라고 부르는 이제 스타브록 광구라는 곳입니다. 가이아나라는 그런 국가의 앞바다에 있는 광구인데요. 이 광구에 있는 자원량, 그러니까 매장량하고 잠재 자원량을 모두 합치면은 약 110억 배럴 정도 되는 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일만 앞바다에 있는 광구의 탐사 자원량, 그러니까는 실제로 시추하지 않은 탐사 자원량이 약 최대 140억 배럴 정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 안에 110억 배럴이 들어있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광구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이 광구의 시추 성공 확률은 약 16%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가 평균값이라고 했으니까 그 평균값보다 좀 낮은데도 여기서 이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실제로 발견해서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아나 광구 개발 전까지는 가이아나는 실제로 빈국에 가까웠습니다. 국민 1인당 GDP를 보면은 이 당시에 약 5천에서 6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상당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 속했습니다. 근데
2022년 현재 이제 GDP를 보면은 이게 이제 가이아나 광구의 발견 시점이고요. 이 상업 개발을 시작하면서 가이아나의 1인당 GDP는 점점 올라가서 최근 이제 2022년 기준으로 18,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광구 개발 하나를 통해서 가이아나가 실제로 경제적 부를 엄청나게 얻게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해양 석유가스 개발은 성공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경제성이 얼마나 된지까지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추하는 지역은 탐사 자원량, 그러니까 추정치이긴 하나 그 규모가 140억 배럴까지 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학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간에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심해 탐사 분석 업체 액트지오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용역을 맡긴 곳인데 여기가 좀 이상한 곳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분은 액트지오의 창업자인 비토르 아브레유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라이스 대학교라는 곳의 교수고 브라질의 이제 대형 국영 석유 회사죠, 페트로브라스, 그리고 미국의 대형 에너지 회사인 엑셀모빌 등에서 38년 동안 이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는 이제 가이아나의 이제 광구죠, 이 가이아나 광구를 시추하면서 탐사 발견한 이제 이력이 있고, 그러면서 전 미국 퇴적학회장, 전 엑소모빌 지질그룹장을 맡은 그런 어떤 상당한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액트지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분이 엑소모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이 업체를 창업을 한 건데, 네티즌들이 이 회사의 이제 주소지가 어디냐? 라는 거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가정집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실이라 보기 어려운 곳인데 이 회사 사이트에 나온 그런 주소지를 여기를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직원도 한 10명밖에 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좀 이상한 업체에다가 이제 심해 탐사 평가를 맡긴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교수들한테 물어봤는데 의구심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한 모 대학 교수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탐사 업체 중에 상당히 큰 업체들도 있다. 예컨대 슐럼버저라던가 CGG라던가 그런 유명한 회사들도 있고, 또 꼭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름이 그래도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이 액트지오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수는 이런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곳을 세계적 탐사 업체라고 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이분 이력을 보니까 좀 엑셀모빌 퇴직자들이 이 회사를 창업했다. 그러니까 좀 베테랑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석력을 갖췄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줬죠.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니까 불식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2차관 최남호 차관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액트지오는 지질 탐사 전문 부티크다. 그러니까는 이제 큰 업체는 아니지만 국가나 어떤 기업들의 이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탐사 전문 부티크라는 것이죠. 이게 규모는 작지만 심해 지질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숫자가 제일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액트지오의 창업자는 촬영일인 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정부 인사들을 만나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이번 평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의문들은 조만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은 정부가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해의 전 해역을 탐사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소식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매해 200조 원 규모로 석유하고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실제로 개발돼서 상업적으로 생산까지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물리 탐사를 막 마무리한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탐사 시추를 비롯해서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실제 생산까지 걸리는 데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너무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상황을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